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데 한 3개월 정도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부지런히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짬짬이 제가 기출문제풀이, 정식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문제풀이도 같이 곁들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고객 상답, 고객 실물론 중에 제2장 상황별 응대, 대면 응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서비스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28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인데,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서비스 현장에서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겠죠. 이 경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중에서도 어떤 경청? 공감적인 경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황별로 적절한 인사법과 응대법은 고객과의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별로 인사를 하는 것과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응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를 가도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은 면대면에서 대화할 때 우리가 제대로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이 확실하게 되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들었다라는 걸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말을 한 번 더 요약해주는 기법이 라는 거, 그리고 관심을 더 나타내 주는 거, 그리고 생산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말을 요약하는 것은, 고객님 이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요약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군요 라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적인 내용으로 유도할 때는, 그럼 이런 것은 어떠하세요? 라고 다시 의뢰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경청,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경청,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첫 번째 과목에서도 있었고요. 고객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고객을 이해하겠다라는 것을 그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것, 또는 말로, 언어로서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응대에서는 우리가 전화 응대도 있고 대면 응대도 있죠. 그죠? 그리고 원격 접점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면 응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말하기에 8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A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뭐죠? B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형보다는 의뢰형으로 쓰는 게 좋죠. 고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뭐죠? 이쪽 자리 괜찮으십니까? 라고 해서 이게 어떤 합법이었죠? 레이어드 합법이었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레이어드 합법. 그래서 샘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샘플을 봐주시겠습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명령형보다는, 명령 지시보다는, 명령 지시는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뢰형으로 바꿔주는 거, 질문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 말끝을 정중하게 표현한다. 아름답네요 보다는 뭐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은 뭐죠? 미안함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쿠션을 앞에 넣어준다.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이라는 쿠션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의뢰형,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기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레이어드 합법, 그죠? 그 다음에 4원칙은 뭐예요? 쿠션용으로 쓰는 거는 뭐라 그러죠?
쿠션 화법이라고 하죠. 그대로 쿠션 화법 해서 기억하시고요. 단언해야 할 상황과 단언하지 않는 편이 나은 상황을 구별한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단호한 표현, 그리고 단호한 표현을 쓰고요. 품질이 좋습니다라고 단언을 해주는 거죠. 가급적 자신의 책으로 바꾸기. 그래서 I 메시지로 써라. 고객님, you 메시지 고객님이 잘못입니다. 보다는 뭐죠? 저희의 불찰입니다. I 메시지가 좋다라는 거.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을 많이 쓴다. 칭찬 화법. 그죠?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죠? 무엇을 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 직함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이서희 과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듣기 능력. 자, 앞에서는 말하기 능력이었죠. 듣기 할 때는 경청 반응을 행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시하는 건 뭐예요? 아이 컨택 하는 거, 눈으로 응시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끄덕끄덕,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로 몸을 기울인다. 상대방이 앞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45도로 돌려 앉는 것보다는 뭐죠? 맞추는 거죠, 그죠? 몸을 기울여서 가까이 가서 들어주는 것. 그다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이거는 예시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뭐예요? 고객이 말하는 내용을 기초로 부연 설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다음 고객이 말하는 의미를 반영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의미 반영은 뭐예요? 고객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고객에게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구해주는 거. 그다음 배우 감정을 반영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배우 감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사례로 보시면은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저는 더욱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라면 고객님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를 배우 감정을 반영해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청의 기반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게 기반에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적극적인 또는 공감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빨간색은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 응대 상황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죠.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 쉬운 문제죠. 그래서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개인적은 본인, 뭐 고객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본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고정관념, 편견, 그죠? 심리적인 혼란 상태, 뭐 신체 상태 지금 굉장히 내가 아파 이럴 때, 그 다음에 사고의 속도, 생각의 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청각 능력 감소, 잘못된 추측 이런 것들은 개인적 요인이다. 그 다음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는 상담 중에 그죠? 개인적 요인은 나의 내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 중에 다른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화벨이 울려 소음이 많아요. 그 다음 상담실의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그 다음에 상담사의 용모가 적절하지 못할 때,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의 고객만족 화법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뭐 다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 있는 부분은 제가 체킹을 했고, 그죠?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쿠션 화법은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안함을 전달하거나 단호한 표현을 해야 돼.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때는 먼저 뭐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쿠션을 먼저 주어라.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이라는 쿠셔너를 써서 완충작용을 시켜준 다음에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또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쿠션 화법은 우리 모의고사 1차 65번에 있는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시고요. 신뢰 화법 같은 경우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뢰주구죠. 저희 부서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레이어드 화법 방금 말씀드렸죠. 의뢰나
명령문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의뢰형이나 질문형으로, 지시형이나 명령문을 의뢰나 질문형으로 바꿔주는 거. 이쪽 자리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iMessage는 나를 주어로 해서 저희의 불찰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아론순화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슨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할 때 부정과 긍정이 있으면 이왕이면 뭐부터 얘기하라고요? 부정부터 얘기하고 차후에 긍정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혼합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약점도 있지만 강점이 있다라는 여기서는 관점의 차이예요. 뭐 상관관계는 없어도 돼요. 연관관계는. 가격은 좀 비싸요.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은 최고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긍정으로 마감을 해라. 이게 바로 아론슨 화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의 용도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es 합법과 but 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 긍정 또는 간접 부정 또는 역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긍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죠? 맞장구를 쳐주고 고객님의 말씀이 맞으십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고객이 거절할 때에도 그 거절이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역전법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땡땡땡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말도 맞는데 이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보상화법은 아론슨 화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시험에 예시에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상화법은 근데 차이점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죠? 아론슨 화법은 가격이 비싼 거랑 그죠? 품질이 좋은 거랑 연관관계가 사실은 있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상화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관관계 대칭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크니까 무겁다는 거는 크니까 당연히 무겁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적한 약점은 더 좋은 강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다. 가격이 비싼 만큼 멋쟁이들이 사용한다. 이런 연관관계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보상.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이게 두 개가 같은 예시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후광화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유명한 연예인의 매출 자료를 제시해서 고객의 반대 저항을 낮춰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예시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온 샌드위치 화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화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질책을 그죠? 샌드위치의 패치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질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격려로 마무리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박대리가 이번에 제안한 KCS 스마트워치 디자인 정말 뛰어나 하고 우리 뭘 해준 거예요? 칭찬. 그런데 너무 스마트 기기의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었어. 질책, 그 다음에 좀 더 전통적인 손목시계의 감성을 강조하면 완벽하겠어. 격려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샌드위치 합법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부메랑 합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부메랑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끝을 잡아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죠. 그죠? 고객님이 너무 비싸요 라고 하면 뭐죠? 비싼 대신에 품질이 좋아요. 그 트집 잡은 비싼 것 때문에 사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이 바로 제품의 장점 또는 특징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 그래서 거절 요인을 무엇으로? 구매 요인으로 바꿔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에 없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지웠어요. 하도 안 나와서 그랬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산울림 합법 같은 경우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울려서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산울림 합법은 그대로 고객이 말을 반복하여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고객이 거절하는 말을 그대로 솔직히 받아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64번에 있는 문제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교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펴놓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상담 우리 페이지는 32페이지죠. 그죠? 그래서 먼저 문제로만 체크를 할게요. 우리 여기 34페이지를 보시면은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 문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1번은 고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고객 입장에서 듣는다. 맞겠죠. 그죠? 2번은 주의를 고객에게 집중한다. 3번은 고객의 말을 복창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청의 방해 요소가 될까요? 아니죠. 그죠? 제대로 들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고객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그죠?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끄떡끄떡 아이 컨택. 그죠? 해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청의 방해 요인의 문제는 유형이 이거 한 가지로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응대 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찾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에 보시면은 잘못된 추측 아까 전에 색깔이 바뀌어서 있었죠. 그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션 화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보기가 쉬운 문제 나와요.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다음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해서 붙여준 예시논문보다 쿠션 화법이다. 신뢰 화법 같은 경우는 신뢰를 주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S 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확신 주는 거죠. 저희가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신뢰 화법 예시로 찾는 거. 그리고 레이어드 화법은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죠? 그다음 아론슨 화법 같은 경우도 우리 이런 예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런 개념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는 거. 레이어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스나 but 합법 중에서 나 전달법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시가 보시면은 문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나죠. 그죠? 조대리 보면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박 과장이 그래 조대리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듣게 최근에 내가 열심히 내가라고 했죠. 그죠? 일하고 있는데 자꾸 자네가 충고를 하니 조금 불편하고 내가 일하고 있을 때는 말없이 지나쳐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 나 전달법이죠. 그죠? 이렇게 보상화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객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2018년 KI 스마트워치 모델의 경우 무게가 20g 정도로 늘어나긴 했지만 늘어났으니까 무겁겠죠. 그죠?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좋은 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상화법. 그 다음 후광화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도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 부메랑 화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문장이 그대로 보기에 들어왔죠. 그죠?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트집을 잡을 경우 트집을 잡는 내용이 장점이라고 설득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 부메랑 화법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샌드위치 화법 같은 경우는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해줬던 거죠. 그죠? 샌드위치 합법 사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질책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된다. 안 좋은 부정적인 전달을 해야 된다.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칭찬 먼저, 부정, 그죠? 그 다음 뭘 준다? 다시 격려 해서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면 응대 기법에 대해서 말하기와 경청하기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고객 실무 파트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론이나 전략 파트에서는 평균 점수 이상 그러니까 60점 이상을 맞는다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한 이 공부이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내가 경영을 하면 내 경영 현장에서 필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재밌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